안녕하세요. 이상대입니다. 이 땅의 사회라는 이름의 시험을 앞두고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어플은 공무원 시험 그리고 수능 그리고 내신의 1위까지 총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꼭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만 짚은 그런 어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진행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80% 정도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0%를 제가 채워드릴 겁니다. 그 채워드리는 방식은 시험에 꼭 나올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1강 한번 가보죠. 자, 1강은 국가의 성립과 정치 권력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사회계약설 그리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요건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죠. 자, 이 단원에서 뭐가 출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국가의 구성 요소. 우리 국가의 구성 요소는 총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3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영토나 국민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주권이 나오죠. 자, 주권이란 뭐냐? 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남북 통일 있죠, 국책 싸움 여부 있죠, 반값 등록금 여부, 자유로운 자유무역 협정 체결 여부, 복지제대 확대 여부. 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일인데 이거 누가 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정해야 돼요. 국민이 정해야 됩니다. 자, 국민이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하죠. 국민한테 뭐가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4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국민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국가의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뭐다? 최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주권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권의 성격, 대외적인 성격과 대내적인 성격으로 구분을 하죠. 자, 봅시다. 주권의 성격, 처음에 대내적인 성격이에요. 대내적인 성격은 뭐다? 최고성이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임금님이 국민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자, 그러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최고성을 갖는다. 그러면 주권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통치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이 높아 아니면 대통령이 높아 이렇게 물으면 또 초딩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아니죠. 대통령은 뭘 갖고 있어요?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은 뭘 갖고 있어요?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주권이 통치권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리고 뭐 내려가면 뭐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권 있잖아요. 그죠? 단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권은 또 대외적으로 보면 뭐예요? 독립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 구성 요소 3가지 얘기했잖아요. 국민 있고 영토 있고 주권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국가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아, 눈치챘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가? 주권이 없었다. 어떤 때? 주권의 성격 중에 뭐? 독립성이라는 거 우리가 상실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제치하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가를 빼앗겼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권의 성격 관련해서 대내적인 성격과 대외적인 성격을 엇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국가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이 주권의 성격이 가장 시험에 빈출된다. 꼭 챙겨두시고요. 자, 두 번째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사회계약설은 알죠? 사회계약설은 그럼 누가 떠올라요? 로크, 홉스, 루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세 사상가의 견해들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데, 자, 일단 사회계약설의 배경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사회계약설은 언제 등장했어요? 이제 근대 시민혁명 초 시민혁명의 배경이 된 건데, 절대왕정은 이제 군주, 성직자, 귀족으로 대표되는 이 절대왕정 체제의 이론적 토대는 뭐였어요? 왕권 신수였죠. 그죠? 왕권은 누가 줬다? 아, 신성하게 신이 주었다. 이게 왕권 시설이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론적으로 싸우는데, 시민은 이제 상공업자나 노동자로 대표되는데, 이론적 토대가 사회계약서라고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즉, 하늘이 부여해준 사람이 인권을 갖고 있고, 국가는 하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토대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먼저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홉스하고 로크하고 루소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어디서든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자, 홉스 보면 뭐예요? 자, 인간관부터 정리를 해야죠. 자, 홉스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홉스는 인간관이 어때요? 성악설입니다. 그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기 때문에?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무슨 상태다? 전쟁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쟁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뭐를 필요로 한다? 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뭘 맺는 거죠? 사회 계약을 맺는 거죠. 자, 그럼 사회
계약을 맺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판단권과 처벌권을 양도한다. 전부 다 양도하죠. 그래서 전부 양도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군주에게 뭘 넘겨줬어요? 이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권과 처벌권을 시그마해서 군주한테 넘겨주면 뭐예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 여러분 조심할 것은 여기서 군주 주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홉스가 얘기한 것은 왕권 신수설하고 같은 맥락이냐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 꼭 조심하시고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죠. 군주가 주권을 가진 건 누가 준 거예요? 인민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국가의 성격은 어떠냐? 군주가 가지는 주권은 뭐냐면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절대 권력을 줬기 때문에 저항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정이죠. 권력 분립은 당연히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왜? 권력 분립의 목적은 뭐야? 절대 권력을 방지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절대 권력을 줬잖아요. 근데 뭐하라고 권력 분립을 인정하겠어요? 그죠? 부정할 수밖에 없다. 자, 로크 한번 가봅시다. 자, 로크는 인간관이 성무선악설이야. 이거를 갖다 성선설이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건 결코 안 되고요. 성무선악설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고 악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그럼 어떠냐? 자연 상태는 로크가 생각하기를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던 자연 상태에서도 뭐가 유지된다?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하러 국가를 만드느냐? 아,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평화 상태. 그럼 왜 불완전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맞닥뜨렸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성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되겠지만 이성 자체가 어떻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평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사회계약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뭐라 그랬어요? 판단권과 처벌권을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크는 뭐라 그랬어? 판단권과 처벌권을 뭐 한다? 위임한다. 위임의 다른 말 뭐죠? 두 글자로 고쳐볼까요? 신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탁계약설, 위임계약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권과 처벌권을 뭐 한다? 맡겨둔다. 맡겨둔다는 얘기는 뭐죠?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찾아올 때 뭘 활용하는 거죠? 저항권을 활용합니다. 자, 일단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맡겨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그죠? 국민주권, 여긴 군주주권이고 전혀 다르죠. 그죠? 자, 국가의 성격은 어떠냐? 국가한테 맡겼는데 입헌군주정입니다. 자, 군주는 뭐에 따라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헌법에 맞춰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대표자를 통해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대의제를 주장했죠. 대의제.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저항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맡겨둔 거라 그랬어요.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권력 분립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의제를 갖고 있는 한 권력 분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로크가 절대 권력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그 사람의 이 로크의 사상의 반로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루소 한번 가봅시다. 자, 루소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갖고 있어요. 그죠? 성선설. 자연 상태에서 선하다. 따라서 평화 상태. 여기서 평화 상태는 얘처럼 불완전한 평화 상태는 아니에요. 결코 100% 평화 상태다. 그러면 뭐하러 사회계약을 하느냐? 자연 상태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뭘로 들어갔어요? 사회 상태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회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 사회 상태가 어떻다? 굉장히 불평등한 상태다. 만들어진,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국가가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뭐가 필요하다?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계약은 어떤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형성이 되느냐면 일반 의지를 행사한다 그래요. 일반 의지는 뭐죠? 일반 의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 중에 사적 의지라는 게 있고 무슨 의지가 있어요? 일반 의지라는 게 있다. 이 일반 의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개개인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의지예요. 그런 아름다운 의지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적 의지로 국가를 만들면 국가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의지로 국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주권자는 누구냐? 똑같아요. 국민주권이다. 국가의 성격은 얘는 대의제를 좋아했지만 루소는 뭘 주장했어요? 직접민주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된다? 왜곡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민주정 좋아했고요. 공화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군주정이죠? 그죠? 군주정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은 뭐다? 뭐가 없는? 군주가 없는 형태를 얘기한다. 자, 직접민주정을 좋아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의제를 근간으로 했을 때만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직접민주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권력 분립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직접민주제니까. 그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권도 부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루소와 로크와 홉스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볼게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자연법과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연 상태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서로 된 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된다.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거는 문서로 돼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없었던 당시에도 지켜야 될 법이죠. 그죠?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법을 뭐라 그래?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격 이런 것들 국가가 보장해줘야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를 인정했어요. 자, 두 번째, 국가를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인위적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로 간주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온다? 신에게서 온다? 아니면 인민에게서 온다? 인민의 자발적 동의에서 온다.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챙겨두시고요. 자, 정치를 보는 관점이에요. 정치를 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국가현상설은 뭐다? 갈등의 해소라는 사회적 분쟁, 사회적 과제를 누가 행사하는 것이 그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작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법작용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정치라고 한다.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이걸 국가현상설이라고 부르는 거고, 집단현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라는 거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정치라고 하지 않느냐. 따라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회 집단에서 그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뭐라고 부르자? 정치라고 부르자. 이게 집단 현상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 현상설보다 어때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죠? 광의의 정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국가 현상설은 장점이 뭐예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는 집단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기 용이하고, 단점은 어때요? 국가가 성립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단점이죠. 집단 현상설은 어때요? 장점이 자연 상태, 국가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정치라는 게 있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사회 집단은 뭐를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국가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간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요건 마지막 파트로 한번 챙겨봅시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정치 권력이 정당해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정당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정당성의 요건은 크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합법성과 도덕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합법성과 도덕성. 합법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합법성부터 한번 가볼게요. 합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 권력의 행사가 법에 부합한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얘기했지만 정치 권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그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하는데, 그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 어떤 법이라는 규정에 국민의 의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즉 법은 국민의 의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국민의 의사가 담겨져 있고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력의 창출이나 행사, 즉 헌법과 법률에 맞춘 부합한 정치 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합법성의 얘기죠. 그죠? 자, 도덕성은 뭐예요? 정치 권력의 행사의 의도가 민주주의 이념이나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게 되면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왜? 이건 국민의 의사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합법성이나 아니면 이 도덕성이나 다 기준이 뭐예요? 국민의 의사가 기준인 거죠. 그렇죠? 자, 요걸 침해하게 되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니까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에서 우리가 조금 사회 계약설, 로크, 홉스, 루소 이런 내용들하고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거기다 잡고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